Guten Tag, meine Damen und Herren, herzlich willkommen. 자, 여러분들 독일어 중고급의 모든 것 어느새 20강째를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어떤 시간이냐? 여러분들과 텍스트를 읽어보고 다시 그걸 막 분석해보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그동안에 배운 것들을 복습하는, 우리 그동안 몇 번 해봤었죠? 바로 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Übung 4 그리고 Lektion 7 und 8죠. 7강과 8강 우리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재상으로 7강과 8강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복습을 해볼 텐데, 자, 그런데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교재상으로는 128쪽에 있는 게 맞는데요. 우리가 이 강의를 다룰 때 교재는 모든 컨텐츠를 다 다루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교재 128쪽에는 연습 문제하고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다룬 연습 문제가 다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일치하는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문제들이 꽤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선생님 왜 이건 교재랑 달라요? 이러시지 않으시고, 참고로 교재에 있는 건 앞에 있는 본문을 열어보시면, 돌려보시면 다 그대로 쓸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본다면.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좀 다른 내용이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직접 다룬 것들, 같이 공부했던 것들을 이번 시간에 다시 떠올려보고 그게 어떤 구문이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우리가 늘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도 봅시다. 외국으로 가는데 국제면허증이 필요하지 않니? 라고 물어봤어요. 필요하지 않니? 않니? 부정으로 물어봤네요. 자, 외국으로 간다, 외국으로 간다. 자, 외국으로 가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플리겐이죠. 외국으로 가려면. 왜? 삼면이 바다잖아요. 북한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삼면이 바다니까 당연히 플리겐인데 본문에서는 파렌이었어요. 왜? 유럽에서는 사실은 차 타고 다 갈 수 있죠? 이어져 있으니까, 큰 틀에서 이어져 있으니까. 물론 플리겐을 하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는 파렌이었는데 사실은 논리적인 관계상으로 플리겐을 쓴다고 해서 절대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여기서 답을 내는 것들은 정답이다 이대로만 써야 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권고상,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배웠다 하는 걸 보는 거니까 너무 여기에 목숨 걸고 저는 플리겐을 썼어요, 틀렸어요 이러지 마시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외국으로 간다, 외국 ins Ausland zu fahren 이라는 표현이 기억이 나셔야 돼요. ins Ausland, 예를 들면 zu fliegen도 아니고 ins Ausland zu gehen 할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선. 그런데 국제면허증, 면허증. 자, 면허증이라는 단어가 기억이 나야 되는데 면허증 뭐였죠? Der Führerschein. 그렇죠. Der Führerschein. 그런데 국제면허증이니까 international 이라는 표현을 덧붙여서 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 Braucht man keinen internationalen Führerschein? 뭐 하기 위해서? ins Ausland zu fahren. 외국으로 나가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거 가지고 배웠죠. umzu, 뭐뭐 하기 위해서 해서 umzu로 배웠죠. 분명히. 그리고 ins Ausland 다음에 zu fahren을 예문으로 써놨지만 zu gehen, zu fliegen 뭐 어떤 형태 다 가능합니다. braucht man, 그리고 필요하지 않니 라고 했으니까 keinen internationalen Führerschein braucht man이 앞에 써있죠. braucht man, 필요로 하지 않니? keinen internationalen Führerschein 뭐 하기 위해서? ins Ausland zu gehen. 외국으로 나가기 위해서 라고 했죠. 자, 필요로 하지 않니? 라고 물어봤네요. 대답 두 가지로 우리가 화살표로 배웠죠. 자, 필요하지 않니? 필요해요. 필요할 때 대답 어떻게 하면 돼요? 부정으로 물었으니까 doch죠, doch. 그렇죠.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니? 아니, 필요하지 않아. nein. 지난 시간에 화살표로 보여드렸잖아요. 그쵸? 요쪽. 아닌 건 끝까지 아닌 거예요. nein은 끝까지 nine인 겁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2번. 예를 들어 네가 한국에서 운전하려고 하면 국제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해.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져와야 돼. mitnehmen 해야 돼. 라는 거죠. 예를 들어 zum Beispiel 한국에서 운전하려고 하면 in Korea fahren möchtest 이런 표현이 있었죠. 자, 어떤 문제겠죠? Wenn du, 네가 만약에 zum Beispiel 예를 들어서 in Korea fahren möchtest 운전을 하고 싶으면 하려고 하면 musst du einen internationalen Führerschein mitnehmen 지참해야만 해, 가지고 와야만 해 이런 얘기였죠.
musst du einen internationalen Führerschein mitnehmen. 자, 3번 문장 봅시다. EU 회원국은 국가 면허증을, 즉 자국 면허증이죠. 자국 면허증을 상호 간에 인정해야 할 의무가 있어. 또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 강제되어 있어. EU Mitgliedstaaten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면서 보았었죠. 그런데 사실 EU Mitgliedsländer라는 표현도 일상에서 많이 쓰입니다. Staaten이라는 표현이 원래 여기서는 공식적으로 Mitgliedstaaten 표현이 좀 더 좋지만 Mitgliedsländer라고 쓴다고 해서 틀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 제가 가로치기 썼는 이유가 뭐냐면 교재에 그냥 약속했다라고 하면 되는 게 약속이 되었다. 근데 그냥 약속이라면 verabreden해서 그냥 개인 간의 약속 이런 식의 느낌이 될 수 있는데 verpflichten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냐? 이게 협약이 된다든가 약속에서 강제성을 띠고 있을 때 verpflichten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sich verpflichten 하고 zu를 쓰게 되는데 verpflichten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뭐 하는 걸로? Die internationalen Führerscheine 어떻게? gegenseitig 상호간에. 자, Seite라는 표현 아시죠? Seite가 뭐죠? 쪽이란 뜻도 있지만 노트 쪽도 있지만 방향도 있어요. Seite. 그럴 때 이건 뭐라 그러죠? 일방통행이죠. 일방통행. 근데 이건 뭐죠? 쌍방통행인 거죠. gegen이 어떤 마주보고 있는 이런 걸 gegen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gegenseitig이라는 말 자체가 상호간에 이게 핑퐁 주고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상호간에 서로 마주보고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die nationalen Führerscheine를 gegenseitig 어떻게 하기로 했다? anzuerkennen, anerkennen이었죠. anerkennen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anzuerkennen 자. 약속을 한 것도 서로 간의 EU Mitgliedstaaten이겠죠. EU 가입국들이 서로 약속하고 그대로 강제성을 띠게 한 거죠. 그리고 인정하는 것들도 결국 지들이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앞이나 뒤나 주어가 동일하죠. 그래서 콤마 찍고 설명에 to infinitive 이렇게 쓴 거. 이 문장의 형태 이해되시겠죠? 이제는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번호를 키보드로 입력하세요. 키보드를 독일어로 뭐라 그랬죠? 키보드 혹은 숫자판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독일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기억하시나요? 타스타투어. 타투어죠. 타스타투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입력하세요. eingeben이었죠. eingeben 무엇을 입력하다. geben Sie die Nummer mit der Tastatur ein. eingeben 어디에 입력하다. eingeben, geben Sie ein. 무엇으로? mit der Tastatur. 이게 키패드 내지는 거기 키보드라는 게 컴퓨터에서 말하는 키보드 또한 타스타투어인데 여기서는 뭐였죠? am Automaten이었죠. 기계 앞이었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숫자판 요걸로 버튼으로 누르세요. mit der Tastatur 이런 얘기였죠. 자, 그 다음 문장. 자, 여러분들이 참고로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저거였어 그냥 그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일시정지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일시정지 하셔서 필요한 내용들 적으시고 다시 공부해 보시고 그리고 노트에다 직접 필기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자꾸 스스로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지금 제가 이거 연습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근데 여러분들 꼭 지금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실력이 됩니다. 자, 지폐나 동전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은행카드나 신용카드로도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지폐 뭐였죠? 지폐 어떻게 쓰죠? Geld 어떻게 쓰죠? Geld 지폐 Schein이죠. Geldschein. 그러면 동전 Münze였죠. 근데 복수형이 Münzen이었죠. 복수형. 그쵸? 그리고 은행카드 Bankkarte였고 신용카드 그렇죠. Kreditkarte였죠. 그래서 Sie können mit Geldscheinen und Münzen bezahlen. 그래서 Geldschein 혹은 그냥 Scheinen이라고 말하면 이게 돈 얘기할 때는 지폐라고 당연히 알아들어요. Geldscheinen.
그래서 지폐나 동전으로 지불할 수 있고 oder 또는 Sie können auch mit der Bankkarte oder Kreditkarte bezahlen 해가지고 은행카드나 신용카드로도 지불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독일 살면서 마주하게 될 카드 종류 중에 또 하나 있다 그랬죠. 뭐였죠? 엘렉트로캐시라고 해가지고 EC-카드를 보게 된다 그랬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알아두셔야 될 거라서 그냥 그 곁다리로 알려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포스트방크나 도이치방크나 드레스너방크라든지 콤메르츠방크 이런 식의 은행들의 계좌를 개설하게 될 거예요. 콘토 eröffnen이라는 표현 썼었죠. 콘토, das 콘토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eröffnen, eröffnen. 이거 좀 오래됐지만 기억하시나요? eröffnen 복습하셔야 됩니다. eröffnen 계좌를 개설한다 할 때 콘토 eröffnen 한다 그랬죠. 그때 기본적으로 발급되는 게 EC-카드입니다. 엘렉트로캐시를 해가지고 우리로 치면 체크카드의 개념인 거예요. 그게 여기서 방크 카드로 쓰였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발급을 받게 될 겁니다. 이건 생활 독일어 측면에서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자, 당신의 승차권은 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개찰돼야 합니다. 자, 개찰하다라는 표현, 개찰하다. 우리말로 좀 많이 멀리 갔었죠. 그런데 원래 의미 자체는 무가치하게 하다, 가치를 없애다. 그래서 뭐였냐면 entwerten이었죠. entwerten. 이게 왜 개찰하다가 됐는지도 말씀드렸어요. entwerten. RTEN, werten. 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Vorfahrt antritt. Vorfahrt antritt. 그렇게 해서 어떻게 표현했느냐? Ihre Fahrkarte muss vor der Fahrantritt entwertet werden.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Sie müssen 하고 시작할 수 있어요. Sie müssen. 당신은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승차권은 출발하기 전에 개찰되어야만 합니다지만 액티브 문장으로 여러분이 능동태로 만들면 당신은 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티켓을 entwerten 해야만 합니다. Sie müssen 해놓고 entwerten 쓰면 되잖아요. 그쵸? 그쵸?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여기서는 Fahrkarte를 주로 써가지고 승차권은 개찰되어져야만 합니다가 된 거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Z라는 혹은 만 이렇게 주로 쓰게 되면 그 능동태 문장을 쓰면 승차권을 출발하기 전에 entwerten, 개찰해야만 합니다 라고 쓸 수도 있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쓰기 나름이니까 꼭 반드시 이렇게 써야만 합니다는 아니에요. 근데 그중에 특히나 entwerten이라는 표현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 뜻을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대중교통에서 승차권 없이 적발되면 최소 60유로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쓰면 사실은 의도와 문장은 다른데 적발된 사람은이죠. 사람. 그래서 어떻게 시작했죠? Wer 하고 시작했네요. Wer sich in öffentlichen Verkehrsmitteln ohne Fahrkarte ertappen lässt.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 Wer가 여기서 대중교통수단에서 티켓 없이, 승차권 없이 발각되는 사람은 muss 반드시 뭐뭐 해야 합니다. mindestens 최소한 60유로를 지불해야 합니다. 내야 합니다. 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서울에서 독일어 어학과정을 다니고 어학시험에 합격했지만 그렇지만 내 언어 수준은 여전히 꽤 낮아. 앞뒤에 서로 어느 정도 상반된 이력이 있을 때 zwar 뭐뭐 하긴 했지만 aber 그러나 좀 이래 요게 있었죠. zwar aber 문장. 자, 내가 서울에서 독일어 어학원을 다녔다. 어떻게 쓰면 될까요? Ich habe zwar in Seoul Deutschkurs 혹은 Sprachkurs besucht. Ich habe besucht. 무엇을? Deutschkurs 혹은 Sprachkurs. 다니기는 했고 und die Sprachprüfung bestanden. 시험에도 합격을 하긴 했지만 zwar 비록 그러니까 zwar 다음에는 긍정적인 게 보통 좀 나와요. 이렇게 했어. 하지만 그렇지만 mein Sprachniveau, das Niveau 수준이
ist noch so niedrig. 하지만 여전히 그 실력이 좀 낮아라는 얘기죠. 나는 수준이 꽤 낮아.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뭐였냐면 내 생각을 정확하게 precise라는 표현 나왔죠. precise. 혹은 precise 같은 영어로 precisely. precise. 정교하게, 정밀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하지는 못한다라는 게 나왔죠. 못한다. 그 다음 10번. 네가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 자, 기회라는 표현을 가지는 단어를 제가 두 가지를 봤었죠. 프랑스어로 하나 봤었고 독일어로 봤었거든요. 자, 프랑스어로는 뭐였죠? 얘가 기회라는 단어가 기회, 뭐였죠? 이거 어떻게 읽는다 그랬죠? 샹세 말고 chance, 그쵸? die Chance 이렇게 읽는다 그랬죠? 독일어는 뭐라 그런다 그랬죠? 독일어로는 die 뭐라 그러죠? die Gelegenheit죠. die Gelegenheit 여기서는 die Gelegenheit 이렇게 die Gelegenheit, die Chance 혹은 die Gelegenheit 우리는 요걸 선택하도록 할게요. 네가 다른 학생들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기회?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죠. 그러니까 die Gelegenheit 하고 뒤에다 붙여야 되겠죠.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기회? 하고 꾸미는 말이 뒤에 붙잖아요. 기본적으로 알파벳과 언어는. 그쵸? 그러니까 학생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해놓고 기회죠. 요 구조.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Wenn du mehr Gelegenheit hast. 더 많은 기회를 가진다면. 근데 어떤 기회? Dich mit anderen Studenten zu unterhalten. Sich mit jemanden 해놓고 unterhalten. unterhalten 자체가 이야기를 나누다 서로 이제 소통하다 이제 이런 개념인데 sich mit jemandem이죠. sich mit jemandem. 그러니까 dich mit anderen Studenten 다른 학생들과 zu unterhalten 할 수 하는 그러한 mehr Gelegenheit 더 많은 기회를 wenn du hast 가진다면 그렇다면 es ist sicher nützlich 그건 분명히 유용할 거야 도움이 될 거야 라는 얘기죠.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그룹 과제가 많은 스트레스를 줄 수 있지만 학우들을 알게 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좋은 기회야 라고 나는 생각해.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표현들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표현이 뭐가 있죠? 나는 뭐라고 생각해? ich 다음에 뭐 쓰죠? ich 다음에 그냥 흔히 생각할 때 ich glaube 혹은 또 뭐도 쓸 수 있죠? ich finde도 가능하죠? 자, finden 동사는 참고로 발견하다는 뜻도 있지만 사람에 대해서 쓰면 어떠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 판단력이 가미됐을 때 finden을 씁니다. 내 판단에 의하면 이래 ich glaube 혹은 내 denke도 가능 ich denke 나는 생각해 우리말로는 사실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특히나 finden 같은 경우는 어떤 판단력이 가미되는 상황일 때 ich finde 내가 판단컨대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어쨌든 glauben이라든가 finden이라든가 denken 이런 게 가능한데 본문에서는 다른 걸 썼죠. 뭘 썼죠? 뭐? halten 썼잖아. halten etwas 해놓고 für 이렇게 썼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문장이 어떻게 됐었어요? 자, 지워봅시다. 깨끗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ich halte Gruppenarbeit für eine gute Chance. 이게 무슨 말이냐? halten 다음에 목적어 나와서 얘를 이 목적어를 für 이하라고 생각한다라는 표현이에요. halten für가. 그러니까 ich halte 나는 생각해 뭐라고? Gruppenarbeit가 für eine gute Chance. 좋은 기회가 된다. 좋은 기회라고 halten 생각한다. 자, halten 목적어 für etwas 쓰면 목적어를 für 이하라고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ch halte Gruppenarbeit für eine gute Chance. 그러니까 Gruppenarbeit가 어떻다고요? eine gute Chance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뭐 할 수 있는 sich mit 어떤 기회? sich mit Kommilitonen bekannt zu machen. Kommilitonen 학우들, 친구들이죠. 친구들을 bekannt zu machen.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고. sich mit bekannt zu machen. 알게 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obwohl. 그러니까 뭐예요? 문장 안에 앞뒤 인용이 서로 상반돼야 되겠죠. obwohl이니까. obwohl 이하가 비록 뭐뭐이지만,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eine Gruppenarbeit. 그 Gruppenarbeit는 sehr stressig sein kann. 어떤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줄 수 있는 편치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만 gute chance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sehr stressig이라는 거하고 gute chance라는 거하고 서로 의미가 어때요? 논리적으로 상반되죠. 그러니까 obwohl stressig, 아주 스트레스하지만 그러나 gute chance. 이해되셨죠? 이 구문, 이 문자에 요거는 여러분이 별표를 쳐놓고 특히나 halten für라는 표현을 자 여러분이 halten만 사전에서 찾으면 여기서 의도하는 것처럼 뭐뭐라고 생각한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냥은 halten 찾으면 뭔가 멈춰 있는 거 이런 거 멈추다 이런 것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halten 목적어 für 이렇게 써버리는 순간 목적어를 für 이하라고 생각한다라는 표현이 된다는 거 전혀 다른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obwohl 같은 경우는 obwohl 자체가 뭐였어요? 비록 뭐뭐이지만 이러니까 이게 stressig sein kann,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für eine gute Chance,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게 되겠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인터넷을 영어 연습하기 위해서 사용해. 아주 간단한 문장이네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뭐뭐 하기 위해서 뭐였죠? umzu였죠. 나는 사용해 영어를 ich benutze das Internet. 인터넷 사용해 뭐 하기 위해서? English zu üben. 영어를 연습하기 위해서. 간단하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사 도우미로 외국에 나가는 게 가장 비용이 저렴하지 않을까? 자, 우리말로는 물음표를 써서 의문문을 썼는데 사실은 이건 답을 먼저 보고 갑시다. 어떤 거였냐면 Als Au-pair ins Ausland zu gehen, wäre es am günstigsten.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책에서는 본문에서는 am günstigsten wäre es 시작했어요. 그러나 저는 als Au-pair ins Ausland zu gehen을 먼저 앞에 끄집어냈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어는 문장의 순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앞으로 끄집어내도 상관은 없어요. 강조하고 싶은 걸 앞으로 끄집어내면 되는 겁니다. 대신에 동사, 주어, 어순을 지켜줘야 되겠죠. 자, Au-pair, 가사 도우미로 ins Ausland zu gehen, 외국을 가는 것이 wäre es ist가 아니라 그렇다가 아니라 그럴지도 모르는 거죠. wäre es am günstigsten. 가장 저렴할지도 몰라. 저렴할 수 있어. 이런 정도인데 그래서 저는 편의상 그게 가장 저렴하지 않겠니? 저렴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쓴 거거든요. 이게 어떤 어감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우리말로 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다 의문이 되는 게 아니라 요렇게 어감을 wäre를 이용해서 conjunctive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wäre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 그 확정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담아서 낸 건데요. 자, 가사 도우미로는 남자아이가 아니라 여자아이를 뭐뭐가 아닌 A가 아니라 B니까 뭐예요? nicht 뭐뭐뭐 sondern 이런 게 나오겠죠. 가사 도우미로는 가사 도우미가 뭐였죠? Au-pair죠. Au-pair. 자, 요거였죠. Au-pair 요거였는데 als Au-pair 하면 되겠죠. 가사 도우미로는 als Au-pair로는 남자가 여자를 받고 싶어 해야겠지. 인데 답이 뭐였어요? 그렇지 않아. 아니야. 아들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남자아이들도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Man will, 사람들은 keinen Jungen, 자, not is 붙였죠. nicht가 붙었죠. keinen Jungen, sondern ein Mädchen. 남자아이가 아니라 Mädchen.
여자아이를 als 오페어로서 name은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쓰려고 하겠지, 쓰려고 한다. 자, 이렇게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 일반적으로 nine이라고 대표해야 될 텐데 앞에가 뭐였어요? keinen Jungen이었죠. 부정어가 들어있었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doch 이것 때문에 doch 부정이었던 거를 뒤집어서 긍정어 만드는 doch입니다. doch die Familien 가정은 어떤 가정? die 선행사가 Familien이죠. die Familien die 어떤 건 Söhne haben 아들들을 가지고 있는 가정 복수일격 die Familie haben Söhne죠. 그런데 복수일격 관계대명사로 die Familien die Söhne haben 아들들이 있는 집안에서는 wollen 하려고 한다. 무엇을? auch einen Jungen keinen이었다가 ein을 바뀌었죠. 뒤집혔죠. 그러니까 doch가 맞겠죠. 이렇게 부정으로 시작했던 것들에 대해서 답을 긍정으로 바꿀 때 이 방향이 뒤집히죠. 그럴 때 doch고 아닌 건 끝까지 아니다. 그래서 keinen Jungen 해서 nein keinen Jungen 아니 남자애들 안 쓸 거야. nein 이렇게 간다는 거. 즉 앞뒤가 바뀔 때 doch nein인 게 그대로 갈 땐 nein 그대로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보고 갑시다. 여기서 die Familien die Söhne haben 요거를 가지고 원래 어떤 거였을까요? die Familien wollen auch einen Jungen 있었고 여기 관계 문장은 원래 뭐겠을 거야? 바로 die Familien 가정인데 어떤 거요? haben Söhne 아들들을 가지고 있는 가정 die Familien haben Söhne 그래서 가정은 어떻다? 가족들인데 어떤 가족들? 아들들을 가지고 있다. 얘를 가지고 이 안에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die Familien하고 여기는 die Familien이 공통되죠. 쟤를 기준으로 삼았으니까 얘는 관계 대명사 처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문장에서 어떻게 뭐였어요? 주어 역할이었죠. 일격이죠. 그럼 복수 일격일 때 노미네티브 형태가 어떻게 된다? die 그렇죠. die, deren, denen, die 기억하시죠? die, deren, denen, die 복수일 때 그래서 얘가 d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어떻게 돼요? 부문장 형태가 되니까 얘가 동사가 문장의 맨 뒤로 가겠죠. 그러니까 Söhne 뒤로 가서 이렇게 가니까 die Söhne haben 이해되시죠?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랑 이제 총 13가지 문제를 같이 풀어봤고요. 그동안에 렉션 7하고 8 했던 것도 총 복습을 해봤는데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구문들과 단어, 문장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나 복습 철저히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다음 텍스트로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Auf Wiedersehen.